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위메이크 코스메틱스의 대표 신봄입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저희 여기 보니까 이제 유망 창업 분야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가 지금 의왕시 창업교육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저희 매니저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한번 강의를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게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1부에는 창업에 관련된 걸 할 거고 2부 때는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로 해가지고 향수 만들기를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게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왠지 이게 그 저희 원데이 클래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여기 오프라인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 뷰티 쪽에 창업에 의사가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관련된 창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하신 분이 있으신지 온라인 분이 계시면 여기에다 저희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있으실까요? 생각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코스메틱 사업 준비 중이시라고. 네, 일단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제가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장품을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2019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의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제조사에서 일단은 대부분 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으로 대부분 했는데 제가 개발을 했던 제품들을 여기 밑에다가 대표적인 제품들을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아실 만한 브랜드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대놓고 원래 홍보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 마녀 공장고도 제가 개발을 했었었고 그리고 카오리온 요거는 이제 김영철 님께서 광고를 했던 제품도 제가 일단 개발을 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영애 님이 그려진 여기 마스크팩도 제가 개발했었고 참 좋은 제품이라든지 유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라인이나 그 라인을 쪽을 많이 개발을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제가 하고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코슬로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업을 하면서 아로마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취직을 했고요. 그 뷰티 쪽 이제 화장품 쪽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아마 혹시 준비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따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1차 때 따셨나요? 그 진짜 어려우셨어요. 네. 아, 맞다. 그때 못했었죠. 네, 맞아요. 그 되게 시험 어려웠다고. 저는 1차 때 다행히 돼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럼 공부 엄청 열심히 하셨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근데 지금 취직을 하신 분들이 또 이쪽에 어떻게 하면 진출을 할 수 있을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는 준비를 못했는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딱 각각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요건은 없어요. 설비라든지 공간 구획 이런 걸 나누는 그런 조건들은 필요하지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든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딱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쪽이죠. 책임 판매업.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 한 4,000개 정도 업체가 있고 그중에 지금 1,000개 좀 넘는 업체가 비누 제조업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원래라면 비누가 공산품이었는데 화장품으로 이관되면서 제조업 수가 확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화장품 제조업이 그 정도 되고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화장품 컨설팅도
가끔 하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걸 등록하신다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최대한 좀 일단 조금 더 있다가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책임 판매업이랑 이제 좀 친한 업체가 또 있어야 되고 또 화장품 쪽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준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을 대표적으로 6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법상을 보면 되게 길게 있어요. 근데 좀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4년제 이공계열 관련된 졸업자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학사 이상 졸업자이면서 화학 관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 그 다음에 이공계열 졸업자, 이제 전문대 이공계열 졸업자이시면서 여기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 그리고 여기 위쪽에 그런 공부를 하신 적은 없지만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만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 판매 관리자를 등록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8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은 어렵진 않아요. 네. 일단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 계셔야만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일단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화장품 개발 생산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제품 기획이라는 걸 하죠. 그 제품 기획을 할 때 제일 편한 건 타겟 제품을 정하는 거예요. 타겟 제품을 정하고 이런 컨셉 그리고 이런 용기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화장품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품목인 것 같아요. 화장품은. 그리고 이제 그 제형을 정하고 이거 느낌은 되게 좋은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뭔가 수분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이거보다 발림성이 좀 더 쫀득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제조사에다가 제형 개발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형들을 정리를 하면서 용기랑 부자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기, 부자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소량 생산을 좀 처음에는 많이 하려고 하시죠. 근데 소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용기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특히나 이제 많이 하려고 하면 5,000개 이상 한다 그러면 용기에 대한 그런 좀 제약이 없는데 1,000개, 2,000개 아니면 뭐 몇백 개도 가능한 곳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용기는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용기를 찾으시려면 여기 프리몰드 단넷이나 셀프 코스 요즘에 좀 사이트들이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프리몰드 단넷만 있었는데 지금은 셀프 코스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나는 아직 용기까지 부자재까지 다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화장품 제조사에다가 다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턴키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용어에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부자재를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을 합니다.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꼭 부자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용기 모양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조금만 틀어지면 디자인 작업을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제품에 대한 가닥이 다 나오거든요. 제품에 대한 제형도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을 테고 전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졌을 테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제조사에다가 견적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담당 영업분이랑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견적 같은 부분을. 근데 정확한 견적은 모든 게 다 완료되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랑은 좀 많이 갭 차이가 나요. 나중에 진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개당 가격이 뭐 500원, 1,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화장품은 원가 자체가 되게 높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500원, 1,000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그 견적을 처음에 조율을 할 때 부자재 사양일 다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견적을 의뢰를 하고 나면 발주를 하게 되고 제조하고 QC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요거만 해서 빠르면 4주, 좀 오래 걸리면 6주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좀 제조에 대한 그런 걸 다 아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제조 준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좀 길게 6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랑 처음에 미팅을 하실 때 이 단어들이 좀 생소하신 경우들이 많은 그런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MOQ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조라든지 뭐 판매에서도 다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해가지고 최소 주문 수량. 처음에 이걸 주문을 할 때 몇 개 이상은 우리한테 주문을 해야 된다 하는 걸 MOQ라고 하고, 그리고 부자재. 부자재는 용기, 단상자 이런 것들을 다 부자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턴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이제 부자재 같은 걸 내가 처음에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제조사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는 경우. 제조사에서는 원래라면은 역할은 내용물을 만들고 충전을 하는 역할인데 용기까지 컨트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를 턴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인박스, 이제 박스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죠. 화장품은 용기를 일단 담아요. 용기를 담는 그 박스를 인박스라고 하고, 그 박스를 저런 이제 큰 박스에 담는 거를 아웃박스 또는 카톤 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제조사에서 있는 박스를 활용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T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 CT 테스트는 용기랑 내용물이랑 적합한지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100ml짜리 용기를 주문했는데 이게 내용물에 대한 그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ml 정도 되잖아요. 근데 물은 500ml 500g이지만 오일 제품은 500보다 조금 적고, 그래서 실제 들어간 양이 뭐 450g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걸 CT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PT는 이게 유래가 저기 비행사들이 제일 처음에 비행기를 타가지고 시승을 했을 때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게 나온 단어인데, 처음으로 제조하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 PT라고 합니다. 예. 저도 화장품 제조사에서 일할 때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공장에 가서 그거 보는 걸 PT라고 하는데, 선배가 저한테 PT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프레젠테이션, 설마 운동하는 건 아닐 테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가? 갔더니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제조하는 거를 이제 P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화장품 제형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크게 나눠봤는데, 제일 많이 이제 그 사용하는 이름을 많이 들으시는 게 가용화 제형이랑 유화 제형이에요. 가용화 제형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데 향이 나는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한 제형이면서 향이 나는 제형. 향이 나지 않는 제형은 가용화 제형은 아니에요. 그냥 투명한 제형이지. 이제 수딩 젤이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이 난다. 향이 오일 성분이거든요. 근데 물이랑 오일이랑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이, 소량의 오일이 물에 투명하게 잘 섞일 수 있도록 쓰는 물질을 가용화제라고 하고, 그렇게 만든 제형을 가용화 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화 제형은 그 크림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이렇게 불투명한 크리미한 그런 제형들을 유화 제형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유화 제형은 소량 적게 들어가면 오일을 0.5%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게 되면 뭐 30% 이상까지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오일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유화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크리미하게 만드는 것을 유화제형이라고 합니다. 그 밤 제형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세린 같은 그런 제형이고요. 스틱 제형은 뭐 립밤도 여기에 속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틱 용기를 쓰면 그냥 스틱 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틱 제형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도 그 립스틱 같은 제형도 있고 그리고 클렌저 중에서 뭐 블랙헤드 이런 거 뽑아내는 그런 스틱 제형도 있어요. 그거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UI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얼마 전에 그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제조 그 판매사한테 이걸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의외로 영업분들이 이것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아마 들으시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정리를 해왔는데 유화 제형도 아까 크리미한 그 제형을 OW 제형, WO 제형, WS 제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OW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녁에 바르는 수분 크림, 영양 크림 이게 물에 씻었을 때 잘 지워지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OW라는 게 오일 인 워터예요. 물 안에 오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일 입자를 물이 감싸고 있는 건데 겉에 입자가 물이어가지고 이게 물에 잘 씻기는 거고 그리고 WO 제형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같은 것들 비비크림 같은 것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의 이제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도 오일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분류를 다르게 해요. 오일이랑 실리콘은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겉에가 오일로 돼 있을 때는 워터인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WO 제형이라고 하고 그 WS 제형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제 실리콘이 감싸고 있는 거를 이제 제형을 WS 제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워터프루프 제형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형은 그래서 다 대부분 2차 세안을 해야지만 지워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형을 하고 난 다음에 세안을 하실 때는 꼭 클렌징 오일로 된 제품들 그리고 클렌징 크림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클렌징 크림은 저런 원래라면 OW 제형인데 저기에 오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일로 결국 지워내는 거여서 저는 그 2차 세안을 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지워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그 거품 나는 그런 세안제로 세정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원래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능성 화장품이 저기 3번까지만 있었어요.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있었는데 이게 2년 전인가? 그때 조금 더 늘어났죠. 탈모 관련된 제품도 원래 의약용품이었는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다른 거지 여드름 관련된 것도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크게 나누면 미백 기능성, 주름 기능성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그 피부를 태우는 태닝 제품 그 다음에 염색제, 탈색제 이것도 기능성 제품에 해당됩니다. 제모제도 마찬가지고요. 제모제를 이거 뜯어내는 거 이제 뽑아내는 거 그거는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고 녹여가지고 이제 씻어서 제거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 완화 제품, 샴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드름 개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씻어내는 제품만 기능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살리실릭 애시드 0.5%만 넣으면 기능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드름 개선은 근데 이게 피부과 의사들이 좀 반발이 심해가지고 바르는 제품은 해당이 안 되고 씻어내는 제품만 여드름 개선 기능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을 하실 때 이거를 좀 알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드름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살리실릭 애시드 0.5%만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스킨, 크림 이런 거를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임상을 받으셔야 돼요.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 근데 그 임상이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뭐 잘만 만들면 임상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긴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또 2천만 원을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기획을 하실 때 처음에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제품 라인을 출시를 하셔야 돼요. 여드름 개선을. 그리고 원래 9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에 이 항목을 아토피 개선이 되게끔 이제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피부과 쪽에서 좀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럼 그 아토피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그래서 아토피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로 돼 있어요. 아토피 화장품
이라고 검색하면 뭐 제품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화장품 광고를 할 때 아토피라는 문구는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지금 광고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걸 좀 표현을 완화해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것도 피부 임상을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그래서 이거 10번도 임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임상을 받아야 되는 제품이 보시면 9번, 10번은 무조건 임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8번은 개선 기능성인 화장품은 씻어내는 제품만 되고 나머지 기초 화장품들은 여드름 사용에 적합하다. 이 정도 문구만 쓸 수 있지 개선, 기능성 이런 문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바르는 화장품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대표 성분을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정리해 왔는데 미백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시면 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어요. 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에서 5% 사이 안에만 되면 여드름이래. 미백 기능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틴이나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그 비타민 C랑 관련된 것들인데 알부틴은 비타민 C는 아니고 요거 아스코빌 이제 그런 문구 그런 글자가 들어가는 건 다 비타민 C 계열인데 이런 것들은 안정성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 차라리 제형 자체를 처음에 좀 약간 색소를 써가지고 갈색을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효과는 나야신아마이드보다 나머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성분이 그 미백 기능성에는 좀 더 뛰어나긴 하지만 제형 안정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야신아마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격도 저게 제일 저렴해요. 나야신아마이드가.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성은 대부분 보시면 아데노신으로 돼 있고 레티놀이랑 레티닐 팔미테이트도 쓰면 이게 또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것도 많이 쓰진 않고 대부분 다 아데노신 0.04% 저렇게 씁니다. 저 함량만 들어가면 다 미백 기능성, 뭐 주름 개선 기능성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외선 차단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기자차 성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하고 징크 옥사이드. 그 저희가 선크림 발랐을 때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저거 티타늄 디옥사이드 때문에 그래요. 징크는 조금 뭐 그런 경우는 있긴 있지만 근데 이게 사용감이 별로 안 좋아서 요거 그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빛 자체를 아예 반사시켜 버려가지고 피부 자체에 그 자외선이 오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고 유기자차는 빛을 산란시키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안전하기는 잘 씻기만 하면 무기자차가 안전하지만 사용감이 안 좋아서 때밀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기자차를 사용감은 선호하지만 이게 또 자극이 유발되고 눈시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섞어서 유무기 섞어가지고 쓰는 제형들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로는 좀 성분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옥토크릴레몬, 벤조페논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는 척 하시면 돼요. 이거 미백 기능성이네? 나야시나마이드 들어가서 미백 기능성이야? 이러면서 네, 가서 아시는 척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비용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적게 시작할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뭘 하든. 얼마가 적정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해도 나쁘지 않다 하시는 금액 혹시 있으실까요? 대략적으로. 그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요거를 저도 참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크림 자체는 뭐 화장품 생산하는 거는 다 뭐 제 돈으로 하기는 했지만 마케팅 비용이라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화장품 생산 비용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내가 버티면서 2년 정도는 저는 버텨야 된다고 봐요. 팔리는데. 워낙 많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케팅해서 살아남으려면 2년 정도 버티면서 내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딱 5,000으로 전 잡았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으로 또 나눠야겠죠. 근데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제조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뭐 용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 뭐 어림 잡아서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겠다 하고 생각했던 비용이 1,500만 원, 생산 비용은. 그리고 마케팅이랑 유지하는 비용은 3,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500만 원 이 정도 요구할 것 같으면 못해도 3,000개 제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량 제조도 물론 뭐 200개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 뭐 300개, 500개 이렇게 생산해 주는 회사도 있긴 있지만, 근데 제품 단가 차이가 몇 배로 나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3,000개는 제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내가 이걸 어떻게든 팔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2, 300개 해가지고 뭐 800만 원에 만들었다, 뭐 600만 원에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뭐 내 인생에 있어서 600만 원, 800만 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길게 봤을 때. 그것도 그렇고 제품이 쌓여 있는 걸 보면 압박감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 팔아야겠다. 이거에 대한 압박감이 들기 때문에 몇 개 없으면 아니 뭐 주변에 나눠주고 내가 아주 쓰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이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진짜 걸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3,000개는 좀 제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진짜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3,500만 원은 진짜 뭐 아끼고 살면서 마케팅 하는데 그래도 이걸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2년 정도는 저는 투자를 해야지 좀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광고비 많이 쓰지 마세요. 어차피 몰라요. 광고해도. 어차피 광고해도 내 브랜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쌓아가는데 저는 좀 더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업하기 전부터 이 작업은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분명 좋긴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로 오랫동안 내 제품에 대한 그 고객들, 내 팬층을 두텁게 쌓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여기는 그 내가 브랜드사에서 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위탁 판매한 데서 샀는지 그거에 대한 기억도 남지 않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근데 고객 관리를 하려면 홈페이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식스샵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전 처음에 썼을 때 툴이 너무 이게 딱 획일화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수정할 수도 없고 뭐 왼쪽, 중간, 오른쪽 배열밖에 다 안 되고, 지금도 그거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조금씩 디자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스샵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무료예요. 서버 저 홈페이지 저것만 사면 됩니다. 주소만. 주소 사는 데는 가비야 이런 데 사시면은 만 몇천 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식스샵 연결하시면 식스샵에 한 번씩 이벤트로 피지사 가입비도 무료로 해주거든요. 피지사 가입비가 원래 한 20몇만 원씩 들어요. 근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니까 12월 6일까지 지금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래서 미리 가입해 두시고 가입하고 2, 3개월 이내에 카카오페이랑만 연동을 시키면 식스샵에서 무료로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고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하거나 디자인 작업은 할 수 있지만 가격은 식스샵보다는 좀 비싸요. 식스샵에서 할인을 안 할 때도, 할인 행사를 안 할 때도 고도모는 조금 더 비싼데 디자인 쪽에 자신이 있으시면 고도모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적당히 내 홈페이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식스샵 이용하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 준비하기라는 걸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할 수 있는 거,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저도 했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창업하기 전에 나를 브랜딩하라. 나 자신을 브랜딩하라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진짜 누구든 나이가 젊든 그리고 좀 더 있으시든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마케팅 비용을 좀 덜 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랜딩을 하는 데는 요즘에는 그런 툴들이 되게 많죠. SNS들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도 뭐 재밌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저 틱톡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어떤 되게 이쁜 여자분께서 기업별로 이제 비교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카카오랑
아니, 카카오 말고 예를 들면 삼성과 애플의 차이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팔로워 분들이 뭐 100몇 명 이렇게밖에 안 돼.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몇만 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좀 후하게 눌러줘요. 팔로우, 좋아요. 인스타보다 훨씬 후하게 눌러줘요. 거의 한 10배 정도로 눌러주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 보면. 그래서 요거를 타겟을 하시는 분들은 좀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틱톡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좀 전문성 있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전문성 있는 블로그랑 네이버 카페도 괜찮고 유튜브도 괜찮고요. 유튜브는 좀 근데 편집 작업이 좀 귀찮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유튜브는.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계속 하시려고 그러면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오늘 아이디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정리를 해와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쓰면 괜찮을지. 저는 화장품 만드는 거, 그리고 화장품 성분에 대한 거를 원래라면 계속 올렸었어요.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에 제가 올려가지고 그거를 보시고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신데, 그래서 만약에 비건 화장품을 내가 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천연 이런 것에 대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컨텐츠 쓰시고,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키워드 그 해가지고 그런 것도 쓰시면서 동물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이 컨텐츠 쓰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비건이 어차피 동물 실험 반대하고 그리고 동물 성분을 안 쓰는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콘텐츠를 쓰고 동물 실험 반대 콘텐츠를 쓰시고 나중에 비건 화장품을 출시하시면 그거에 그 이웃들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일단은 제품을 알기 때문에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기억도 오래 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차, 티, 마시는 티에 대한 컨텐츠를 작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국화차라든지 히비스커스 차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차에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을 하시고 그 차랑 관련된 화장품을 출시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차 우려내는 걸 하면은, 차라는 게 마시는 다 알잖아요. 마시는 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또 그 차랑 관련된 화장품을 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생각든 게 와인. 와인에 대한 컨텐츠도 나쁘지 않아요. 와인 추출물도 있거든요. 화장품 성분 중에. 그 와인도 레드 와인이 있고 화이트 와인이 있고, 그리고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그 각각 그 종들이 있잖아요. 포도 종마다 이제 그런 뭐 카보네 쇼비뇽이라든지 모스카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름의 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컨텐츠를 쌓아가고, 그리고 와인 병처럼 생긴 화장품 용기들도 있거든요. 토니모리에서 일단은 그걸 좀 많이 내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도 토니모리는 좀 용기를 다 자기네들 특허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토니모리의 용기는 쓸 수 없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용기들도 찾으면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꽃에 대한 컨텐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꽃은 그 성분에 대한 특성,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향에 관련된 거, 장미향, 제라늄 향, 아니면 뭐 오렌지꽃 이런 향과 관련된 컨텐츠를 쓰시고 화장품을 출시하셔도 괜찮고, 꽃과 관련된 효능에 대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그 효능과 관련된 화장품을 출시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추천드리지 않는 컨텐츠가 화장품 리뷰예요. 리뷰에 대한 컨텐츠는 왜 피하면 좋냐면, 이유 궁금하신 것, 이게 리뷰에 대한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팬층이 쌓이는 게 그 객관성 때문에 팬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 유튜브 중에서 이 화장품에 대한 리뷰를 하시고 출시를 하신 분이 계세요. 좀 욕을 먹으셨어요. 그분은. 좀 그리고 너무 비싸게 내셨어요, 제품을. 그래가지고 제품 리뷰에 대한 거에 대한 컨텐츠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갑자기 왜 카카오 캐릭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계속 이제 브랜딩 스토리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얘가 궁금하더라고요. 출시가 궁금하더라고요. 얘 캐릭터의 정체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각각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그런 걸 좀 봤더니 조금 더
재밌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또 얘네들이 좀 뭔가 그 카카오 이모티콘을 봐도 얘네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최근에 나왔으니까 대부분 아실 텐데 쟤는 원래 사자잖아요. 갈기 없는 꼬리 짧은 사자. 고무로 오해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애. 그리고 무지는 단무지인데 토끼 흉내 내는 애. 그리고 어피치는 자기가 복숭아로 이제 됐는데 자웅동체라는 거를 이제 자웅동체가 된 거를 스스로 알고 복숭아 나무에서 탈출하네. 그런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도랑 네오는 둘이 커플이고, 그래서 보면 이모티콘 보면은 뭐 둘이 끌어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튜브는 좀 소심하지만 화 많은 애. 그리고 제이지는 두더지고 코니 대빵이더라고요. 보니까 코니 저 이번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코니 뭐 무지를 키워낸 존재고, 그리고 네오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거 있고, 여기 춘식이는 라이온이 길 가다가 발견한 길냥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뭔가 좀 더 귀엽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른 고객분들이 우리에 대한 브랜드, 화장품이 꼭 아니더라도 그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의 한 3년 차 이제 화장품 브랜딩을 하면서 느껴진 게, 처음에는 좀 많이 애를 먹긴 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거의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팬층도 많이 생기고,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한 번씩 9개, 뭐 20개씩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게 제품을 믿게 하고 다시 찾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점점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창업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했는데, 제가 2018년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가 거의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지 이직을 할지 그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주말마다 운영을 해봤어요. 좀 회사에 있는 원료를 좀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때 그 대표님한테는 죄송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말마다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이더라고요. 진짜 의외로 진짜 생각도 못할 만큼 많이 모였었어요. 지금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기도 했었고, 한 번에 모일 때 8명까지 제가 수용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했었고, 주말에 많게는 3번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9년도에, 그때는 사실 회사에서 이제 그 연구 과제를 딸 거를 검색을 하다가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를 발견했어요. 어차피 쓸 거 내가 한번 써볼까?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4억 개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제가 따로 원데이 클래스 운영을 하던 거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DIY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이 2020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아마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심사를 하셨을 때. 그래서 2019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녹여가지고 썼더니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3월에 해가지고 5월에 선정이 되고, 사무실 급하게 구하면서, 제가 원래 집이 수원인데 찾다가 처음에 좀 돈 들여가지고 사무실을 구하는 게 부담이 컸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사무실 관련된 걸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있을 사무실을 구하다가 찾다가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 인더원 IT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2년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저기 포일 어물림 센터에 있는 창업보존센터에 입주해 있는데, 2년 동안 근근히 있으면서 연정평가에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보존센터에 얼마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있으면서 7월에 법인 설립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이거에 집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는 와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혼자서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와서 만들어가지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또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 하면은. 가서 만들면 다 해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패키지에 대한 판매가 쉽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거를 원래라면 제가 그 5가지 원료로 에센스, 바디 크림, 뭐 크림, 핸드크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 5가지 원료로 조합만 다르게 하면 여러 가지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걸 했어요. 그거 특허 출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화장품화해서 하나씩 하나씩 출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개발한 제품이 저희 앰플이 있습니다. 고농축 앰플, 세라레포좀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라마이드 고농축 리포돔 앰플인데 그렇게 하면서 코슬로 화장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2020년 때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2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림을 저희 패키지로 만들었던 크림이 이상하게 저기 피부 가려운데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에 좀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피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진짜 되게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맞는 화장품을 개발을 하다가 그걸 들고 좀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기는 해요. 그래서 그 여드름이라든지 뭐 아토피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처음에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효과를 뭐 임상을 받았죠.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임상을 받았더니 그게 효과가 나왔어요. 이제 피부 장벽 개선이라든지 여드름성 접합도 받았고 그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6가지 효과를 입증을 받았고 그리고 특허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제품 비건이 작년부터 조금 유행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건 인증이 저도 뭐 제가 다 이제 개발을 한 제품들이니까 저희 제조는 다른 OEM을 맡기지만 연구 개발하고 레시피 짜는 거 다 저희가 해요. 디자인하고. 그래서 어차피 비건 기준에 맞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그 비건 인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한국 비건 인증원이 그나마 제일 저렴하고 빨리 돼요. 해외 이브 비건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좀 비싸게도 비용도 비싸고 좀 기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근데 수출을 하실 거면 이브 비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벤처 기업 인증도 받고 그리고 추가로 동물용 의약용품 제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예, 반려견 연고제로 해가지고 아니마또 포 크림을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에 스타필드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여기 저희가 받은 기업 관련된 인증들이었고요. 그 코슬로우 브랜드에 대해서 저도 그 제일 잘 아는 브랜드니까 제가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코슬로우라는 이름을 처음에 콜슬로우랑 되게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지금은 이겼어요. 처음에 네이버 검색했을 때 콜슬로우를 이길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저희 제품이 더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슬로우 코스메틱에서 저희가 이제 창안을 한 건데 저도 처음에 DIY 화장품 그리고 섞어 쓰는 화장품 이런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다른 화장품이랑 조합해서 쓸 수 있는 화장품 그래서 뭐 크림이랑 앰플이랑 섞으면 영양 크림이 되고 그리고 뭐 수딩젤이랑 앰플이랑 섞으면 이게 뭐 영양 에센스가 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제품을 하나씩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그 저희 화장품은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사용 방법을 추천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섞어서 쓰는 방법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품을 사용하면 뭐 크림 크게 특색이 없잖아요. 우리께 좋긴 좋지만 제가 만들었으니까 좋긴 좋지만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제품들도 좋은 거 너무 많은데 그 특색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화장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제가 민감 피부였던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풀어 나가고 있어요. 저한테 먼저 맞는 화장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 민감러라고 해가지고 민감 피부이신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이거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사진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 방송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처음에 쇼호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 방송인한테 맡길까 그렇게 하시는 스튜디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견적을 알아보니까 한 회에 적어도 50만 원이고 비싼 데는 200만 원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팔리는 거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있는 센터에서 매니저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장비 이런 거 좀 빌려가지고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고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도 제가 이걸 방송을 할 때 원료를 밑에 깔아놓고 비커에다가 저희가 직접 사용한 원료들을 깔아놓고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뭐 리포좀 세라마이드 그리고 호호바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용한 원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제품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아 이런 성분이 들어갔구나. 화장품 원료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좀 더 신뢰감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시작한 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네, 한번 근데 네이버 자체 쇼핑 라이브 자체가 조회수가 대부분 적게 나오면 2, 300회. 저희는 평균적으로 500회, 600회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해서 올릴지 이거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광고비를 쓴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건 또 아니니까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저도 이제 다음번에 누군가를 컨설팅 해드릴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프로 민감러랑 같이 개발을 한다라는 게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분들이랑 그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품을 하기 전에 그 테스트를 먼저 해요.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저랑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테스트를 먼저 하고 아, 이 제품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민감 피부이신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테스트를 그다음에 해요. 저희가 제품을 보내드리고 다 이제 무료로 샘플을 보내드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요. 이제 설문지 지금은 이렇게 2가지만 이제 항목을 가져왔는데 한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 항목으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해서 반영을 해서 다시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다시 샘플을 보내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아 이렇게는 제품 써도 만족해요. 뭐 불만사항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발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 제품에 대한 기억도 오래 남으실 테고 주변에 대해 그 제품이 만족하셨으면 주변에 소개도 시켜주시겠죠. 실제로 저희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났더니 댓글에 달렸던 게 저희 리뷰에 남겼던 게 구매를 하시고 아 이거 지인 소개로 구매를 한 건데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입소문을 좀 타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단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다음번에 네, 자격증을 꼭 따야 하나요?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200만. 아까 그 제품 그거 가격 말씀하셨나 보다. 1200만 원은 참 저는 1200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판매업을 하시려면 자격증 무조건 따셔야 되고 저는 근데 그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맞춤형은.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10분 쉬고 저희가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일단 나중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